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두산로보틱스. 사실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이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MSCI라고 했죠.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심사 일정이 이게 바로 이날 가격이죠. 목요일, 금요일. 분명히 그래서 오늘은 장중에 플러스권을 가서 어느 정도 훼손이 나올 거고,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어떤 흐름은 예정돼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여러분들은 영상들마다의 이런 보호예수 물량이 어쩌고 오를 때 더 갑니다. 이런 영상들만 보고 있다 보니까 자꾸 큰 이벤트인 MSCI 이걸 좀 놓쳤다는 거죠. 자, MSCI는 뭡니까?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죠. 이게 뭐죠?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이 두산 로보틱스를 편입할까 말까 결정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18일, 19일이죠. 지난 18일, 19일 날 가격 종가, 이날에 대한 가격 종가와 이때 한 달 내내 거래됐던 이 가격, 이걸 기준으로 해서 몇천 주가 넘는 글로벌 마켓 펀드 매니저들이 두산 로보틱스를 편입하냐 마냐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변동성은 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건 딱 하나입니다.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이런 부분들이 내내 이어지고요. 그리고 2월 14일 날은 거래량과 그리고 몸집 두 개지를 요구한다고 했죠. 자, 무슨 뜻입니까? 지금 심사 일정이 있었던 부분은 18일, 19일 이날에 대한 몸집만 봤죠. 근데 가장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쉽게 말해서 몸집만 봤다는 것은 가격만 봤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2월 14일로 공이 넘어갔죠. 이때는 거래량과 몸집 두 가지를 봅니다. 자, 쉽게 말해서 강호동 씨 영상을 끝까지 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호동 씨, 이만기 씨. 이 둘에서 강호동이는 너무 뚱뚱하고 결국은 민첩성도 없다 이거죠. 이만기는 몸집도 적당하고 재빠르기도 빠르다 이거죠. 이걸 이제 요구할 겁니다. 2월 14일. 이게 바로 리뷰 과정이라고 합니다. MSCI라고 하는 글로벌 마켓, 즉 대한민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얘네들이 신흥국으로 속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선진국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증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두산 로보틱스도 편입할까 말까? 이걸 걱정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지나간 사실은 지나간 사실이지만 이게 MSCI 심사죠. 심사가 끝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의 주가 변동폭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러했고요. 자, 다만 과거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던 에코프로 머티와 그리고 자 봅시다. MSCI 편입되기 위한 사정 과정. 자 봅시다. 주가 예선을 이끌고 있죠. 그리고 후보군들을 봅시다. LS 머티. 둘 다 신규 상장주이면서 MSCI 지수에 편입되느냐 마느냐 이 주가 훼손을 이끌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생겼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하는 영상들 이거 보고 여러분들 따라 들어가고 고점에 또 들어가고 보호에서 풀리면 오를 거다 이런 영상 봐서 또 매수하고 이런 거죠. 큰 판의 변동성은 여러분들 신용과 미술을 써서 대출을 써서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어떠한 이벤트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벤트를 알아야만 수익을 내는 겁니다. 결국은 공은 이제 2월 14일로 가긴 갔습니다만 이번 주 중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반등의 시그널이 올 땐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이건 피해 가야 됩니다. 과거에 이제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편입 불발이 일어나면서 시간차를 두면서 한번 빠졌던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과거 MSCI 이런 부분들 피하지 못하고 이렇게 급락을 해버렸죠. 약한 조정 이후에. 이렇게 되게 되면 근데 얘는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리튬 가격이 폭등을 해서 8배 폭등을 했기 때문에 국제 리튬 가격 그것 때문에 오른 겁니다. 이거 인식하지 못하고 또 요거대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자, 결국은 그들의 머리 위에서 놀아야 되는데 그들이란 건 세력이 아니에요. 시장 참여자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이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한 몸집만 봤다. 그리고 거래량까지 이제 볼 거다. 그러면 이 몸집을 본 부분 중에서 자금의 이탈 과정과 그리고 하나 더, 자금의 유입 과정 들어오는 것도 있어요. 자, 요 부분이 어느 부분 때 이탈이 한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기다렸다가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자, 가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빠른 길로 가자 하지 마시고요. 정방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산로보틱스 18일, 19일 평균 가격 MSCI 심사 편입 1차 여부입니다. 자,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자, 결과물에 대한 부분은 영상에 노출할 수 없는 부분 양해해 주십시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두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글자를 좀 정확히 적어서 보내주세요. 두 별표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두 별표. 네, 이렇게 적어 보내시면 제가 자료집 AI가 설정을 해서 보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현재 이제 협동 로봇을 다루고 있지만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자율주행 로봇을 한다고 하죠. AI 솔루션이 필요해요. 이유는 지금은 치킨을 튀기거나 단순 작업을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AI 솔루션, 이게 바탕이 돼야만 자율주행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이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기사가 좀 나올 거야. 요거까지 좀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로 두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제 소개부터 좀 드려볼까요?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요. 네, 1000억을 운영했었고 그리고 15년 동안은 스타펀드 매니저를 좀 했었어요. 수익률 관리 잘했다고 해서 룰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종목을 다룰 때 여기서 한번은 차익을 하고 가야 된다. MSCI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12월 22일 날짜로 두산로보틱스 12만원대 부근에서 1월 실적 시즌 및 MSCI 관련 일정으로 인한 시총 훼손 가능성이라고 해서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자, 12월 20일이죠. 자, 보시게 되면 이 날짜잖아요. 이 날짜에 12만원대를 한번 덜어놓자. 이유는 보호회수 물량에 대한 부분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 보호회수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자, 팔지 못하는 물량들이 등장을 하죠.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이냐면, 자, 이제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2월 14일에 리뷰 과정이 있다고 했죠. 리뷰. 자, 리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체중 플러스, 지금은 체중이지만 거래량의 민첩성까지 보겠다. 즉 2만 기가 되는지를 보겠다. 이거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자, 이제 공은 2월 14일로 넘어가긴 했습니다. 리뷰 절차까지 넘어갔는데 가장 중요한 건 지금에 대한 주가 변동력을 우리가 해석했을 때 하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이 종목이 현재 부근대에서 편입 여부가 결정은 됐습니다. 즉 심사입니다. 군대로 따지게 되면 체중 검사 정도로 보시고 이때는 마약 검사입니다. 네가 진짜 군대를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정하는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1차적인 심사 부분도 2차 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가수가 1차에서 떨어지고 패자부활전에서 2차 가서 물론 우승자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어떤 경우가 생기죠? 계속 잘했던 이명웅이를 제가 좋아합니다만 제가 이제 올해 54입니다. 네. 1년 반 전에 펀드 매니징을 그만뒀고요. 자, 중요한 부분은 이 우승자를 하는 사람들 중에 10중에 9은 꾸준히 잘했던 애들이 그렇잖아요. 그쵸? 자, 요 부분이 여기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겠죠? 과연 심사에 편입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걸 알아야만 가중이라는 게 있어요. 몇 점, 통과,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 2월 14일 날에 거래량을 맞춰야 되는데 사실 두산이라는 회사가 모기업이죠. 그러다 보니 이 지분을 거의 대부분 들고 있잖아요. 거래량이 이 상장된 이후에부터 보호예수 빼고는 보호예수 물량 풀린 것 빼고는 거래량이 거의 없죠.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할까요? 거래량을 늘려야 되는데 무상증자를 단행하겠죠. 자, 결국은 이 무상증자 이슈는 100%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1차적으로 심사 일정에서 통과가 되었는가? 그리고 2차 일정에서 이 점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건가? 그리고 이번 주에 한 번에 변동폭이 위아래 변동폭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는 접근해야 될 부분이 생기고요. 피할 때는 피해야 되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께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자, 영상에 다 풀어놓지 못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보호예수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때 움직였던 거는 글로벌 전 세계적인 로봇 산업군, AI 산업군이 움직였기 때문에 올랐던 거지. 그냥 단순히 반토막 나서 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 두산 로보틱스는 원래 올랐죠가 아니에요. 제가 이때도 훼손이 들어왔을 때 글로벌 AI 로봇 시장에 개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산업 업종을 봤을 때 이쪽 그 관련된 로봇 관련주들의 글로벌 전 세계적인 주가가 상승 기조에 와 있고 전반적인 산업군이 열려 있다. 그리고 CES라는 일정이 남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12월 정도만 즐기고 그리고 나서는 MSCI 지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1차 심사 과정 이 부분까지 나올 때는 반드시 피하고 타점을 좀 보자. 그리고 2월 14일에 있는 거래량은 무상증자를 동원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1차적으로 만일에 편입 불발이 일어나게 되면 2차적인 부분은 분명히 조금의 영향을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주간 단위의 이번 주에 어떤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 우리의 공은 이번 주와 2월 14일을 목표로 해서 갑니다. 그리고 사실 이 주가 훼손이 이끌어내는 추가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사실 오늘 시장이 나쁩니까? 나쁘지 않아요. 자, 볼까요? 빠지는 이유는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 부분 좋죠. 이걸 보면서 자, 거래소 시장도 볼까요? 합리적인 근거를 좋아합니다.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오르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훼손이 일어나는 거는 다 편입군에 되는 거예요. MSCI에 편입되는가, 불발되는가, 다시 편출되는가. 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다 오르고 있잖아요. 시장이 나쁘지 않아요. 다만 얘에 대한 이 두산 로보틱스가 빠지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MSCI 이슈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죠.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도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 실적 추이도 제가 관련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좀 듣긴 했는데요. 그것도 이 자료에 전부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여러분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별표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의 공은 이번 주 변동성에 대한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2월 14일 이때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패시브 자금이 움직일 겁니다. 기계적인 룰에 의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알고 하시자고요. 됐죠? 자, 정확히 보내주세요. 별표. 아시죠? 빠지는 게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영상 보시면서 헷갈리지 마세요.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 주식타장 교수였습니다.